중세 유럽과 미국 마녀 사냥 시대에 살해된 수만 명의 여성 중 대부분이 출산 도우미였습니다. 출산 도우미들이 마녀로 몰려 살해당한 이유는 여성에게 피임, 낙태, 성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지배하던 의료체계에서 여성인 출산 도우미들은 가부장적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 여성의 성건강 및 성생활에 대한 논의는 불법에 가까웠습니다. 현대 의료체계는 여성에 대한 배타적 논의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여성의 성건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간단한 구글 검색조차도 종종 거짓과 미신으로 가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성건강을 스스로 학습하더라도 학습한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000명의 영국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살펴볼까요? 연구에 참여한 여성 중 절반 정도가 자신의 성기에 대해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무지는 해롭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무지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나타난 잠재적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피임 방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남성의 성기를 중심으로 사정을 처리하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국 성교육 포럼의 이사인 루시 에머스는 이러한 형태의 성교육을 주기, 피임약, 임신,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에머스는 영국 학교의 성교육이 암울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에머슨에 따르면 영국의 15개 학교 중 약 1개 학교만이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토대로 성적인 즐거움에 대해 가르친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들 학교의 성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열정적인 교사나 보건 선생님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성교육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50개 주 중 13개 주에서만 의학적으로 정확한 성교육을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정확하면서 복합적인 측면을 다루어야 하며 성적 동의, 성역할, 성소수자, 관계, 출산,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대한 토론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참고할 만한 성교육 모델이 존재할까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교육이 성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4살이 되면 관계, 성기 구조 및 신체를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성건강뿐만 아니라 성적 즐거움과 평등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성긍정 성교육 방식을 수용한 네덜란드의 10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나이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임신율은 미국보다 8배, 영국보다 5배 낮습니다. 나아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미국과 네덜란드 여성 400명이 초기 성경험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여성들은 첫 관계 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네덜란드 여성들은 첫 관계 시 존중받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널리스트 린 엔나이트는 10대 시절 자신의 성 문제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탐폰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교육 시간에 천여막에 대해 그릇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천여막에 대해 의문이 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에게 검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엔나이트는 당시 낙태가 불법이었던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나이트는 10대 시절 내내 스스로의 몸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성적 친밀감은 피해야 하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엔나이트는 19살 때 있었던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고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피 묻은 바지와 함께 일어난 엔나이트는 자신의 첫 관계가 동의 없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엔나이트는 당시 폭력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엔나이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무지가 자율성을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천여막이 여성의 순결을 상징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천여막은 여성마다 다르지만 팽팽하고 뚫을 수 있는 비닐막 같은 것이 아닙니다. 초승달 모양의 완관을 형성하는 얇은 점막 주름입니다. 또한 천여막이 전혀 없는 여성들도 존재합니다. 천여막은 생물학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성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천여막은 전 세계적으로 처녀성의 상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순결을 결혼할 때 거래하는 상품으로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첫날 밤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파혼은 물론 수치를 당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나아가 그녀의 가족도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염료나 동물의 피가 들어간 가짜 천연막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첫 관계 중에 터지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중동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산부인과에서도 관계 중에 여성의 천여막이 찢어져 출혈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의 삶에서 오르가즘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성이 오르가즘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여성의 오르가즘이나 자위행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널리스트 린 엔나이트는 자위는 정신병 있는 여성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동료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위행위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실험에서 엔나이트는 오르가즘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엔나이트에게 이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엔나이트는 스스로의 자극을 통해서만 오르가즘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종류의 오르가즘, 즉 남성과의 성행위 시에 삽입을 통한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성 중 50%에서 75%가 삽입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문화는 삽입 성관계를 통해 도달하는 오르가즘이 더 뛰어나다고 강요합니다. 삽입 오르가즘의 이상화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삽입 오르가즘의 우상화는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초 프로이트는 삽입 오르가즘은 성적 성숙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외의 오르가즘은 성적으로 미성숙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성기를 외부에서 자극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자극은 다양한 유형의 오르가즘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여성 오르가즘에 대한 프로이트의 근거 없는 주장은 당시 가부장적 가치와 깔끔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 시 남성의 성기 변화에 집중하며 남성의 오르가즘에 좋은 자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오르가즘의 종류를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성별에 따른 오르가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활동적인 이성의 여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오르가즘을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성의 남성의 95%, 동성의 여성의 86%가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반면 이성의 여성의 65%만이 관계 중 오르가즘에 도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성의 여성의 오르가즘은 일회성 만남에서 더 악화됩니다.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북미 여대생의 11%만이 원나잇을 할 때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회성이 아닌 연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여성이 원나잇 관계에 관심이 적어 보이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여성이 관심이 없는 것은 일회성 만남이라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오르가즘이었던 것입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이 미지의 신화로 남은 이유는 여성의 성에 대한 연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르가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영국 국립보건의료우수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의사들이 자궁내막증 증상이 있는 여성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을 감싸고 있는 자궁내막과 유사한 조직이 자궁 밖에서 자라나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은 임신하지 않았을 때 조직에서 출혈이 일어나 만성적인 통증을 겪습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여성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여성의 직업 경력과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장기가 융합되어 불임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립보건의료우수연구소의 권고에서 알 수 있듯 여성만의 신체적 고통은 종종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는데 평균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작가 힐러리 맨텔은 자궁내막증 치료를 받으려다가 삶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맨텔은 교과서에서 자궁내막증 환자를 불안증과 완벽주의를 앓고 있는 30대 백인 중산층 커리어 우먼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궁내막증을 엘리트 여성의 히스테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텔이 여전히 가난한 여성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고통은 정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징징거리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응급실 대기 기간이 길다고 하며 진통제보다 진정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의 고통에 대한 무심한 태도는 어떤 과학적 기반도 없습니다. 통증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반응을 비교한 과학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자신들의 성기에 결함이 있다고 세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의 명령에 따라 감정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포르노에서나 나왔던 음모 제모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35세 미만 여성 중 절반이 정기적으로 제모를 받아 음모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제거합니다. 다음 문제에 비하면 음모 제모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외음부 성형수술은 외음부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훨씬 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음부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안쪽 음순에 변형시키는 외음부 성형수술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음부가 지나치게 금기시되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외음부는 포르노 속에서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여성과 남성들이 매력적인 외음부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있어 포르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녀들에게 첫 생리는 충격적인 경험으로 남습니다. 2017년 영국 소녀 4명 중 1명은 생리를 시작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7명 중 1명은 첫 생리 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생리에 대해 배우고 준비한 소녀들도 첫 생리를 할 때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녀의 첫 번째 생리는 엄격한 성역할로 묶여있는 기성 문화로의 진입을 상징하기 때문에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상실하고 성적인 대상 혹은 아기를 낳는 기계가 된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기 전 우선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며 수정란을 받지 못하였을 때 생리가 이루어집니다. 생리는 질을 통해 배출됩니다. 생리가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생물학적 이유는 많습니다. 생리를 할 때 여성은 피투성이가 되고 생리 이물질은 지저분하며 종종 생리통을 동반하곤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리 기간 동안 자궁의 근육벽이 내벽을 허물기 위해 강제로 수축함에 따라 경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련은 자궁으로의 혈액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산소가 부족해진 자궁 조직은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생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은 월경전 증후군으로 고통받습니다.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하복부 팽만감, 기분 변화, 우울증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5%에서 8%가 월경전 불쾌 장애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더 극심한 불안, 우울증 및 무기력을 유발합니다. 생리를 비밀스럽게 여기는 문화와 그에 따른 수치심은 생리의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네팔의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에 독을 뿜고 농작물을 말려 죽일 것이라는 고대 힌두교의 믿음을 여전히 신봉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여성들은 생리를 시작하면 오두막으로 쫓겨나는데 오두막으로 쫓겨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난방을 위해 불을 켜다 질식사하거나 독사에게 물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가 빈곤 문제와 결합하였을 때 여성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2017년 영국 리즈 지역의 한 자선단체는 여학생들이 생리대와 탄폰을 살 여유가 없어 학교에 결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5년 케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케냐 15세 소녀 중 10%가 생리대를 살 수 있는 여유를 누리고자 성매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리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생리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생리에 따른 생물학적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르몬 피임약을 복용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체중 증가, 우울증, 성욕 감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혈전 발생 가능성, 유방암 발병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들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피임약을 복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겪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남성 피임의 유일한 형태는 콘돔 혹은 전관 수술입니다. 이때 전관 수술의 경우 영구적이기 때문에 자녀를 절대 원하지 않는 남성에게만 권장됩니다. 한편 피임약을 통한 호르몬 피임법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성 호르몬 피임법에 대한 여러 약물 실험이 있었지만 계속 중단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남성들이 부작용에 대해 불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 피임약의 부작용은 현재 전 세계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피임약의 부작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피임과 마찬가지로 출산에 대한 논의는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요인과 높은 육아 및 사교육 비용으로 출산을 늦추고 있지만 동시에 아이를 늦게 갖거나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기전은 복잡합니다. 즉 출산은 여성의 생체 시계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와 무관한 불임을 경험하는 부부의 절반은 나쁜 정자질이나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원인으로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정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며 여성의 노상과 달리 남성의 생식 능력 악화는 논의의 대상으로 여겨지지조차 않습니다. 남성 불임이라는 현실은 남성의 정력에 대한 자존심을 거스름으로 사회적 금기가 된 것입니다. 임신이나 출산도 동화 같은 이야기로 단순화되어 다루어집니다. 현실적인 임신과 출산 이야기는 친구들이 아이를 갖기 시작할 때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경험은 여성마다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담을 듣는 것은 분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시 때때로 회음부 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음부란 질과 항문 사이의 피부와 근육 부위를 말합니다. 이때 회음부 절개는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출산 시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음부 절개는 간혹 산모의 사전 상담이나 동의 없이 수행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출산 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설명함으로써 산모의 자율성과 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4분의 1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가 정말 그렇게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힘든 것인가요? 네. 일부 여성의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 성차별에 따른 갱년기 생리현상에 대한 논의 부족으로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창피함을 느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목소리가 약화됩니다. 이는 폐경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폐경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고 안면옹조가 나타나는 것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폐경은 여성이 12개월 연속 월경을 하지 않을 때 그 시점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폐경이라는 용어를 여성의 폐경 전후 몇 년 동안 남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생리를 멈춥니다. 폐경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폐경 후 여성의 난소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생성을 멈춥니다. 이후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낮은 수준으로 생성함에 따라 외음부, 요도 및 질이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이는 갱년기 여성에게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을 유발합니다. 안면옹조는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때 발한과 현기증이 몇 분 동안 지속되곤 합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성욕 감소 또는 상실, 불면증, 건망증, 털이 많아짐, 여드름, 재발성 방광염,
요로 감염, 불안, 공황 발작 등이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여성이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 중 25%는 심각한 증상을 보입니다. 더욱이 여성의 3분의 1은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에게 가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갱년기 여성과 함께 트랜스젠더의 경험도 사회적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별 위화감은 트랜스젠더별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트랜스 여성의 14%와 트랜스 남성의 72%가 완전한 성전환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몬 요법만을 받거나 가슴 수술은 하지만 생식기 수술은 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많습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녀와 여성이 질이 있는 것은 아니면 질이 있는 모든 사람이 소녀나 여성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엄격한 성역할은 우리를 생물학적 덫에 걸리게 하고 다양성을 줄이며 우리 모두의 자유를 억제합니다. 성과 출산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성기와 성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